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런던에서 미국과 중국의 협상대표가 뭔가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궤도에서 이탈한 관세 협상을 좀 제자리에 올려놓자.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홍콩의 유명한 대학 교수인 첸지우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만약에 미국이 3달 내지 4달만 더 차이나를 압박했으면 중국의 중소수출기업이 대량 도산하고 바게닝 칩이 미국으로 넘어갔을 건데 스위스에서 합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게닝 칩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중국 경제가 붕괴 위기에 놓여서 중국이 손든다는 얘기죠. 제가 스위스 협상에 있고 난 다음에 6개월만 더 견뎠으면 중국이 100개 항복할 거라는데 첸주 교수는 6개월이 아니고 3, 4개월만 더 미국이 압박했으면 미국이 승기를 잡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 우려하던 사실이 나타났어요. 중국의 그 허접한 항공모함 2척이 랴오닝하고 산둥함이 지금까지는 뭐 바다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의 앞바다에서 놀았거든요. 뭐 우리 서해 바다, 뭐 대만 해협, 남중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일본 열도를 뚫고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태평양으로. 이게 사상 처음이랍니다. 1개 항모가 아니고 2개 항모 전단이 호위함 보호기 대동하고 나가서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떴다 내렸다 하는 어떤 실질적인 해상훈련을 했어요. 이게 왜 미국이나 일본으로 무슨 심각하냐면 저 동아시아 사진에서 보듯이 여태까지 제가 빨간 성 안에서 이제 중국의 해군이 놀았는데 저 오키나와하고 대만 사이에 난세이 군도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지배하고 엄청난 해안 방어 레이더 미사일 기지를 맹했는데 그거를 뚫고 빨간 손으로 오른쪽 자 맹일었죠. 저게 이오지마 섬입니다. 유명한 2차 대전제 격전인데 그 섬 바로 태평양 쪽 밖에 동쪽에서 중국의 2개 항모함 전단이 해상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래 이오지마 섬 아래는 광기지가 있거든요. 미국의 마리아나 군대 광기지가 있고 오키나와는 오히려 중국 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군함 척수에서 미국으로 앞지른 게 아니고 항모 전단이 이제 세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중국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6개 항공모함을 갖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3개 가졌거든요. 그럼 미국은 지금 11개인데 롱텀으로 보면 아주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제해권이 중국의 항모 전담으로부터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급하니까 여태까지 패전국인 일본에 대해서 족쇄를 풀었거든요. 평화헌법 그래가지고 이 패전국은 뭐 너희 육상 자위대고 해상 자위대니까 공격용 무기를 못 갖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자위대 아닙니까?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일 때 그런데 미국이 이걸 풀어버렸습니다. 최대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을 갖도록 일본한테 허용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거는 이즈모급 항공모함인데 흔히 이제 뭐 처음에 일본이 맹길 때는 뭐 대규모 상륙보고만 이런 걸로 맹기는데 다 기본 처음부터 설계할 때 유사시에는 그냥 경항공모함으로 바꿀 수 있게 설계했어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가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일본이에요. 1920년대 초에 처음으로 일본이 항공모함 맹기라 갖고 항공모함 6척 갖고 징지만을 급습한 나라 아닙니까? 과거가 이제 헬기 2착륙함인데 미국의 용인하에 이거를 갖다가 F-35B, F-35A는 그냥 지상에서 뜨고 내는 거고 B는 함재기입니다. 그 수직 2착륙인데 이거를 미국이 판매를 허용하고 저기다 이제 F-35B를 한 20대 정도 이렇게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공식적인 그 미디어가 해방군보인데 지금 해방군보가 난리 났어요. 일본이 평화헌법을 깼다. 일본 쪽 패전국인데 평화헌법 해갖고 공격용 무기 안 갖겠다 하더니 중국을 위협하는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배치하려고 한다고 지금 차이나가 씩씩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미나토미 섬이라고 저거는 이제 약간 주민이 살지 않은 섬 같아요. 저기다가 일본 육군이 갖고 있는 강력한 타입 12 미사일, 이건 아주 사정거리가 1000km까지 가고 엄력한 지대함 미사일인데 이거를 훈련하고 배치하는 기지를 일본이 맹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평양으로 계속 나가려고 바둥바둥거리는 중국 해군하고 이걸 막으려는 미국 해군 어제 힘이 모자니까 일본 해군 무장시키고 여기서 또 KG의 손에 SOS 치지 않습니까?
런던에서 미국 대표하고 중국 대표 사이에 그 관세 협상이 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메리칸한테 야 이제 뭐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의 본궤도에 올라갔으니까 뭐 미국 업체가 고통받는 히토리 문제도 해결됐다. 쉽게 말하면 중국의 히토리 뭐 통제 풀고 그러게 되면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한 어떤 답으로 중국 유학생에 부과했던 비자 제한을 풀겠다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웃고 있죠. 근데 저 사진 보세요. 지금까지는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합의됐을 때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왔거든요. 근데 왜 러트닉 상무장관이 나왔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안 거예요. 베센트가 중국하고 거친 관세 협상하는 적절치 안 데려가고 러트닉을 전문에 생고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야 미국과 중국 간에 컨센서스가 이르렀다. 앞으로 이 관세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기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이제 막 러트닉 상부장관이 좋아하거든요. 트럼프도 막 좋아하고 있으니까 이거 뭐 미국 증시도 좋았고 뉴욕 증시도 막 반등하고 난리인데 문제는 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서로 합의했느냐 씩씩대면서 끝까지 가자고 그러더니 딱 보니까 미국이 약점은 히토리예요. 히토류.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거칠게 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 산업이 이렇게 영향받을지 미처 몰랐는데 뭐 제트기 엔진 자동차 생산 모든 데 방산 모든 데 영향이 있으니까 히토류 때문에 미국은 반발적으로 물러섰는데 이제 문제는 차이나의 태도예요. 리첸강 그 런던 협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하고 우리 간에 관세 협상에 대해서 agreed in principle 이게 협상 이론에서 말하는 agreement in principle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agreement in principle 하면은 이제 기본 프레임워크를 맹길면은 야, 그러면 어떻게 히토리도 중국이 풀고 미국도 뭐 중국에 대해서 수도 풀고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미국의 협상 문화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트리 상무장관도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좋아하는데 협상 이론에 하면 공산주의 협상가들은요 하나도 합의에 도달하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판을 벌였으니까 지금부터 끝까지 미국을 자꾸 늘어지고 못 사게 굴고 막 압박하고 하나라도 중국의 이익에 되게 하나를 더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약간 반색을 하면서 일부 히토리 수출을 풀었거든요. 그거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한다는데 문제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중에서 몇 개 세브랄 그 히토리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히토리는 아직 안 풀고 중국이 얼마든지 내놓을 카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어그리먼트 인 프린시플에서 차이나가 미국을 뭐 압박하고 얼마든지 골탕 먹으려면 히토류 하나만 갖고도 얼마든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그 첸지우 교수가 저렇게 참 용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예일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아마 뭐 소문이 하면 미국 국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빼지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왜 저 첸지우 교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첸지우 교수는 홍콩 대학 교수로 홍콩 경제가 4월 초에 미국의 관세 폭탄 이후에 어떻게 홍콩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도 중국 본토 비즈니스 그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력이 있잖아요. 홍콩의 유명한 대학 교수니까 뭐 자기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수출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로이터 통신에 이런 참 아이러니한 기사가 났어요. 야, 저 미국하고 중국이 협상 대표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는 앉았지만 런던 그 합의로 하지만 Chinese exporters are slowly dying. 많은 중국의 수출 기업이 서서히 그냥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스위스 휴전으로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145% 관세가 제로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30%는 유지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1차 집기 때 그렇게 빡세게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 미국이 중국의 수출가지 아이템에서 부과한 관세가 25%예요. 25% 부과 때문에 중국의 미국된 수출이 상당히 줄었는데 아무리 스위스 휴전을 했어도 30%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 하면 자기가 일기 집권하기 전보다 55%가 늘었다는 거예요.
중국 상품을 미국에 팔려고 그러고, 왜냐면 저희가 직구를 이길 때 25% 매였고 요번에 30이니까 55% 매였기 때문에 휴전을 했어도 베이징이나 중국 경제가 완전히 안도의 한심을 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많은 중국의 수출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다는 게, 이게 뭐 로이터 통신이 분석하고 이한 겁니다. 4월에 여기 적자 중국의 제조기업이 16만 개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전체 뭐 이 기업이 32%고 제조 가동률도 떨어지고 제조 수익률도 1월부터 4월 사이에 1.4% 하고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뭐 미국이나 서방에 수출하는 게 뭐 기술 집약 제품도 있어요. 많이 있지만 중국에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건 뭐 가구, 가전, 싸구려, 크리스마스 용품 이런 건데, 이 중국의 수출업자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이런 것들은 미국의 수입업자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얼마든지 동남아나 인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맹기니까 이건 비싼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수출하던 의료기구 중국의 스몰 업체는 지금 미국에서 오도가 안 왔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2달째 임금을 못 주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중국이 잘 나갈 때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선수금도 일부 주고 그랬는데, 거의 수입가격이 일부러 20, 30%로 선수금 그랬는데, 이제 미국도 배짱으로, 야, 물건 인도 받고 나서 120일 후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난리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업자는 이런 나쁜 조건을 안 받아들이고 싶어도 더급한 중국의 경쟁업체나 동남아 국가가 이걸 오케이 하기 때문에, 진짜 힘들다. 도산위기고, 뭐, 자기들 편으로 하면 도산하지 않기 위해서 스트럭을 진짜 발버둥 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보다 심각한 중국의 문제는 디플레이션 위기입니다.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거든요. 1930년대 우리 대공황 그러면 아주 세계경제 폭락인데, 이게 뭐 영어로 말하면 디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년 연속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는데, 이거는 중국이 1962년, 63년, 64년 3년 연속 하락한 거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1960년 저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개판칠 때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생산자 물가가 하락하니까 아주 심각한 디플레이션 징후고, 소비자 물가였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금년 1월에 0.5% 반짝 증가했대요.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소비 신작을 해서 베이징이 돈을 풀었거든요. 근데 반짝 한 달 반짝하고 2월, 3월, 4월, 5월에 4달 연속 하락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GDP 디플레이터인데, 이 GDP 디플레이터는 뭐냐면 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이 마이너스 0.1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GDP 디플레이터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는 게 3년 연속 그러고 있는 거랍니다. 이건 불모가 국제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런 디플레이션을 재촉하는 게 중국의 수출이랍니다. 수출. 저 그래프에 보시면 빨간 라인이 중국의 수출 단가고 블루 라인이 수출량인데, 2023년 이전에는 중국의 수출 단가가 중국의 수출 물량 증가보다 컸어요. 이건 아주 중국 경제 좋은 윈윈 게임인데, 2024년 이후에 뒤집혔어요. 수출 단가가 마이너스로 내릴 것이니까 이게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는 게, 로이터 통신 결론이,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145% 관세 매기니까 뭐 난리치고, 산업계가 난리치고, 미국 언론이 난리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중국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베이징이 꽉 언론을 통제하고 있고, 모든 사회 전반을 통제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미중 관세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 엄청나게 서로 거들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